안녕하세요. 자유의 날개를 펴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서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사랑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에 가서 부정선거 범죄자들을 잡겠다라고 말하고 바로 일주일 뒤에 이러한 압색이 들어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었다. 진짜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현실로 만들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선관위에 압색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수사기관이 동원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를 향해 내란이다, 탄핵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선관위라는 기관에 문제가 있다라면 행정부의 권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이와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건요 의무라는 겁니다. 그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를 향해 탄핵이다, 내란이다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미국 언론 아닙니다. 우리 언론들이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가운데서 왜 트럼프를 향해서는요 내란이란 말을 안 합니까? 왜 탄핵이란 말을 안 합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서? 이거 자체가 지금 모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선관위에 간 건 이건 내란도 아니고 탄핵감도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대통령 계엄의 정당성, 탄핵의 부당성, 지금 재판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공소기각을 더 근거 있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할 수 있는 걸 한국 대통령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대통령인데 우리 언론들이 얼마나 모순되고 있는지 기준이 얼마나 왔다리 갔다 거리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미 50개 주 내에서 왜 하필이면 조지아주를 가장 먼저 선관위 압색에 들어갔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기소 당시를 봐야 돼요. 자, 바이든이 이겼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사법 리스크를 겪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가장 위쪽에 보십시오. 선거 결과 접전으로 나타난 주에 선거 결과 뒤집으라 압박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조지아주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장관이랑 1시간 동안 전화통화했다라는 걸 과거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한 겁니다. 아예 1시간 분량의 녹취를 깠어요. 이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를 당할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 이거 공소기각 났습니다. 왜냐? 검찰이 수사를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불법이 아니니까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나서 이 모든 걸 털어낸 겁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당시 마녀 사냥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마녀 사냥한 자들한테 내가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어제 조지아주 선관위에 압색에 들어간 겁니다. 수사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공소기각거리입니다. 미국에서도 선관위와 관련돼 선거와 관련돼서 문제를 삼았는데 공소기각 났다라는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공소기각 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게 법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와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부정선거를 얘기하느냐? 너무나도 많은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지난 2020년 당시
개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득표 수차가 몇 표 납니까? 14,057표 납니다. 득표율이 0.3% 차이예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돼 왜 의심을 하고 있느냐? 여기가 트럼프의 공화당의 텃밭입니다. 어느 정도로 텃밭이냐면요. 지난 2010년 대선에 트럼프가 무려 21만 표가 앞섰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이길 때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1만 표 차이로서 트럼프가 지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질만한 곳이 아닌데 졌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그동안 모든 공화당 후보가 다 이겼습니다. 그것도 과반을 다 먹어가지고. 그런데 바이든만 보더라도 과반도 아니라 0.3% 차이로 트럼프가 뒤지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요, 표수 차이가 계속 이기다 마지막에 뒤집어진 거예요. 이러니까 트럼프가 이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 문제를 삼았던 것인데, 이 문제를 삼았던 이유 하나만으로 기소를 당했다는 거고, 관련돼서 나중에 공소기각 판결이 나서 관련된 문제를 삼아 지금 압색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조지아주를 가장 먼저 압색에 들어간 겁니다. 왜냐? 자기가 가장 의심한 곳이니까. 자기가 가장 의심할 수밖에 없는 곳이니까. 자,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조지아주의 압색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SNS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개를 올립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이든한테 조지아주 패배했을 때 관련돼서 이런 SNS를 올린 겁니다. 또 하나 올린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뭐라 써있죠? CNN이라 써있습니다. 해석을 해드리면은 지금 조지아주에서 카멜라 해리슨이 지고 있으니까 CNN이 멜타운, 멘붕에 빠졌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어떤 생각 갖는 겁니까? 지난 바이든 때는 부정선거고 진짜 선거를 치러보니까 내가 이긴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비판했던 좌편향 언론 CNN이 멜팅다운, 멘붕에 빠졌다 라는 글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부정선거 관련돼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왜 이런 행동이 옮겨지는지를 우리가 조지아주 하나를 통해서 목도할 수가 있다는. 미국 대통령도 부정선거를 인정을 해. 심지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행동까지 하고 있어. 압색이라는 건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발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제 조지아주 선관위 압색이라는 건 그만큼 압색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왔다라는 거고, 즉 증거를 법원에 댔기 때문에 법원이 압색 영장을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나라는 선관위와 관련돼 조사의 지휘자만 꺼내도 음모론자야. 선관위와 관련돼 압색의 압자만 끝내도 부정선거론자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조직이 안 썩을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어떤 조직이 문제없다고 누가 장담하냐고요. 근데 참 신기하게 우리나라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강대국인 미국조차 미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며 압색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이 현실을 우리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데 이와 관련돼 별개로 본다? 미국은 있고 우리나라는 없다? 누가 그런 장담을 하냐고. 선관위와 관련돼서, 그리고 선관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려는 대통령 개헌 관련돼서도 왜 정당한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지아주에서 바이든에 졌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트럼프가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누구한테? 해리스한테. 어떻게 이겼냐? 자, 당시 미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요, 경합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개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4개, 트럼프가 3곳에 우세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가 압승을 했습니다. 선거인단 312대 226. 무엇보다 7개 주 모두 다 싹쓸이 했어요. 당연히 조지아주도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조지아주에서 어떻게 이겼느냐? 이렇게 이겼습니다. 50.73대 48.53. 빨간색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트럼프를 지지하는 곳입니다. 파란색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해리스를 지지하는 곳이에요. 다 빨개. 이러니까 지금 과반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랑 똑같은 겁니까? 그동안 역대 조지아주 대선이랑 똑같은 겁니다. 항상 공화당이 50% 이상 과반을 갖고 왔다고요. 해리스를 이길 때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유독 신기하게 바이든 때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트럼프가 파헤쳐 보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가 없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의심되는 걸 밝혀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관위를 향해서도 선관위가 못된 놈들이다, 선관위 썩어 자빠졌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선관위와 관련 문제를, 이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받고 조사받고 까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왜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왜 내란이야? 그게 탄핵 사유냐고. 트럼프가 하는 일이나 윤 대통령이 했던 일이나 똑같은 기조로서 선관위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미국 내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이든 때는 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해리스랑 붙으니까 이겼다고요. 그런데 해리스랑 붙을 때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아직까지 대선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었다고요. 그때도 똑같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이걸 바로잡을 힘이 아직까지 그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바로잡을 수가 있었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자, 조지아주가 무려 500만 표가 있어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조지아주가 그때 당시 전자개표 대신에 수개표를 택한 겁니다. 손으로 다 세는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돼 당시 민주당 쪽이니까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 민주당이 환영 의사를 나타낸 겁니다. 이것 자체가 일단 이상해. 근데 이와 관련해서 결국 수개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리스크 리미티드 어디트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수개표를요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이 무작위를 함에 있어서 뭘 가지고 오느냐? 바로 주사위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무작위로 고른 것을 카운팅하고 대표기로 고른 걸 카운팅해가지고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보는 겁니다. 틀리면요 싹 다 수개표 하는 거예요. 이걸 이번에 미 대선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무작위 카운팅을 함에 있어서 누가 고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주사위를 돌려가지고요 랜덤으로 까는 겁니다. 조지아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 좀 보여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uman being rolling basically a Dungeons and Dragons 10-sided die. The Georgia Secretary of State's office launched its audit of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 It looks like a 1. Georgia has been conducting this kind of audit since 2020, where you roll dice to create a random number, and that random number determines which sample of ballots are pulled. That's an 8. Election workers and officials rolled 20 10-sided dice to create a 20-digit number, and this number is fed into the computers. The random number determines that it's a random sample of ballots. There are skeptics of electronic voting, so audits are an important step in Georgia's election process. And now we're finding out who really cares about election process. Secretary of State Brad Raffensperger will certify the results on November 22nd, and then in the presidential race, it goes on to the Electoral College and on to Inauguration Day on January 20th. 조지아주의 투개표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전자개표기로 모든 걸 끝냈다면은 계속 이와 관련된 문제를 삼아가지고요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 제도를 만들면 있어서 이렇게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 강대국인 미국도 전자개표기에 메모리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벗어나서 다른 곳에다가 방법을 찾았고 이와 관련 입증을 하기 이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고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떤 게 밝혀졌냐? 개표기가 틀렸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미 버지니아주에서 2020년 대선 개표 오류 확인, 트럼프가 4,000표가 이득이라는 거예요. 한두 표도 아니고 4,000표라고요. 미국도 오류가 있는 걸 우리나라는 오류가 없다고 장담을 어떻게 하냐고. 전자개표에 관련된 문제를 삼는 것이고 우리도 이와 관련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만큼 우리나라 선관위는 곧 죽어도 전자개표긴 포기를 안 해. 가장 웃긴 건 뭡니까? 지금 수검표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인구수가 미국만큼 많아요? 뭐 우리나라 하나의 도시가 아까 보셨던 조지아주처럼 막 500만 표가 나오고 이와 관련해서 막 버지니아주처럼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수개표 가능해요. 우리가 말했습니다. 선관위 직원 더 뽑으라고. 선거가 공정하다는 걸 밝혀줘야죠. 수감표를 할 거면요, 그냥 아싸리 전자개표기를 없애라고요. 수감표를 하겠대. 그러면 전자개표기가 없다는 걸 자기도 인정하는 겁니다. 없어도 되잖아. 그런데 굳이 전자개표기는 계속 유지를 해가면서 수감표를 한다라는 게 말이 되니까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미국처럼.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미국의 사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선관위와 관련된 계엄이 문제 없다라는 것. 내란도 아니고 탄핵거리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미국 내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전자개표와 관련된 문제점들. 이런 걸 왜 우리만 고수를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조지아주를 들어갔는지 의심할 건덕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의심을 트럼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인 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통령으로서 진실을 밝혀줘야죠. 그게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하겠다는데 이와 관련돼 내란이자 탄핵몰이를 한 건 오히려 대통령 의무를 못하게 누군가가 막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오히려 내란이고 그게 오히려 탄핵거리 아니겠습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면 내가 이렇게 하트 날려줄게. 지금 바로 고고!